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그 부평노인복지관에서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강사 최선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렇게 비대면으로 수업을 하게 돼서 너무 안타깝지만 그래도 씩씩하고 네, 활기차게 사물놀이 시간에 저를 만나서 수업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물놀이 첫 시간이라서 저희가 뭐 그 장단을 해드리는 것보다는 사물놀이에 대한 악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들어보시고 또 어떻게 쳐야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물놀이 그러면 이제 아시기에는 사물 악기가 네 가지가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죠? 네, 그거는 맞습니다. 그래서 장구, 부, 징, 꽹과리라는 네 가지 악기가 들어가서 사물놀이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뭐 사물놀이에 대해서는 저보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이렇게 쳐보신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으시고 그래서 뭐 또 어떻게 쳐야 되는지의 방법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하나씩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저희가 이제 그 장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장구라고 하기도 하고 장고라고 하기도 하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장구라고 이름을 많이 이제 불러서 저도 장구라고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장구는 지금 보이시나요? 옆에 이렇게 장구가 있긴 한데, 네, 얘는 그 장구의 그 궁편하고 채편에서 이제 소리를 내는 그런 악기예요. 그래서 양손이 다 이제 그 장단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 장구는 자연의 소리로 얘기를 하면 그 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비. 그 하늘에서 비가 막 떨어질 때 따다다닥 소리가 나게 이제 떨어지는 그런 소리처럼 장구도 열편에서는 뭐 따따 소리가 나고 궁편에서는 궁궁 소리가 나서 그게 합쳐져서 이제 그 자연의 소리인 비에 비유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보통 보면 오른손잡이 하시는 분들은 오른손에 이제 채편 쪽에 열채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왼쪽에는, 궁편 쪽에는 궁채를 가지고 연주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악기의 그 소모품으로는 궁채, 열채가 필요하고요. 근데 장구에 대해서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이 쪼이는 그거를 조리개라고 하기도 하고, 부전이라고 얘기도 하는데, 이제 이게 열편 쪽으로 쪼일수록 열편의 소리가 강하게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이제 궁편은 부드러운 소리가 궁궁 나야 돼서, 어쨌든 여기 소리를 내줘서 열편에서도 그 소리가 같이 맞물려서 덩덩이라는 소리를 예쁘게 낼 수 있도록 이제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소리를 내보도록 할까요? 열편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궁편에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제가 의자를 잠깐 옮겨서 한번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러면 장구를 치기 위한 소모품으로는 뭐가 필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궁채하고 열채. 네, 자, 빨리 갖고 왔죠? 궁채하고 열채. 열채는 오른손으로 그냥 이렇게 살며시 잡으시면 됩니다. 뭐 어떤 너무 꽉 잡으셔도 안 되고 너무 손가락을 펴서 잡으셔도 안 되고 그냥 부드럽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궁채는 이제 뭐 그냥 잡고 이렇게 치셔도 되긴 하는데 이제 그러게 되면 이제 손목의 힘을 많이 이용을 하셔야 돼서 그거보다는 이제 새끼 손가락에 있는 소근육 있죠. 요거 소근육을 이용해서 궁편에서 궁채로 소리를 내는 게 이제 가장 이제 잘 하시는 방법,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소리를 낼 수 있는 방법. 이제 그래서 이제 방법은 궁채는 소근육을 이용한 방법. 그 다음에 열채는 이제 손 바닥에 잡고 이 손으로 꽉 잡은 상태에서 열채를 딱딱 칠 수 있게 방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열편에 열채를 가지고 소리를 냈을 때 어떤 소리가 나는지. 방법은요, 열채가 바깥으로 나가서 따를 치기 위해서는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열채를 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와서 딱 붙이는 순간 따 소리가 나게, 네, 이렇게 치시는 방법. 그래서 여기 안에 있는 동그란 그 원에 반지름만 사용하신다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히 지름을 사용하시게 되면
이제 열체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소리가 잘 날 것 같지만 부드럽고 이제 소리가 예쁜 소리가 안 납니다. 그래서 얘를 사용하실 때는 반원만 사용하신다 생각하시고 나갈 때는 열체만 나가서 들어올 때는 네, 소리를 예쁘게 따. 뭐 이렇게 뭐 간혹 팔을 들어서 나가서 들어오시는 방법도 있는데 보편적으로는 열체만 나가서 네, 그 자리에서 계속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치시는 방법, 열체로 열편을 연주하시는 방법은 네, 이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근데 궁편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근육을 이용하셔야 되니까 얘를 이제 그 열체는 수평으로 해서 들어와서 소리를 내신다고 한다면 궁편의 궁체는 올리셔야 됩니다. 얘를 올려서 내려치시는 거죠. 그래서 소리를 궁 소리가 나게. 그래서 내릴 때 소근육을 이용해서 얘를 내려오는 그 힘으로 마지막은 잡으셔야죠. 얘는 또 치고 올리셔야 되죠. 궁. 네, 얘는 왼손은 궁, 그다음에 오른손은 따. 자, 그럼 따하고 궁을 같이 쳐서 소리를 내게 되면 덩이라는 구음으로 소리를 내셔야 됩니다. 덩. 그래서 얘를 왼손, 오른손 같이 합쳐서 궁편, 열편에 궁체와 열체로 치실 때 같이 칠 때는 덩이라고 저희가 구음을 노래하시는 방법. 그래서 덩을 칠 때는 얘는 위에서 쳐야 되니까 들어야 되겠죠? 얘는 수평으로 나가야 되니까 옆으로 나갔다가 한꺼번에 치시면 덩이 됩니다. 노래를 하실 때 얘는 덩, 덩. 그래서 호흡을 올리셨다가 내리실 때 덩. 그래서 사물놀이를 하실 때는 노래가 거의 그 입으로 하시는 노래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덩이나 아니면 따나 아니면 궁. 요 세 가지만 꼭 명심하셔가지고 입으로 같이 하시면 이제 좋은 이제 그 연수 학습 방법이 되겠죠. 덩을 치실 때는 덩, 궁, 따. 덩궁 따를 덩, 궁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시면 연습이 많이 좋아지게 되겠죠. 네. 그 장구는 뭐 덩궁 따만 아셔도 여러 가지 장단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나중에는 뭐 기덕이라든가 아니면 부궁이라든가 이런 장단도 하시게 되는데 제일 기본적인 장단은 덩궁 덩궁 따만 가지고 저희가 이제 기본을 가지고 기초를 다지게 되시는 거죠. 장구는 많은 분들이 하고 싶어 하시는 그 악기 중에 장구예요. 그래서 장구를 나는 잘 치고 싶다, 예쁘게 치고 싶다, 좋은 소리를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가 이제 하다 보면 힘을 빼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힘 빠지시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서 연습을 하실 때는 그죠? 입으로 덩궁 따, 덩궁 따, 덩궁. 네, 이렇게만 연습을 하셔도 네, 좋겠습니다. 자, 장구는 이렇게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 제가 또 다른 악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옆에 징이 있어서 징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징은 제가 일단은 앉아 볼게요. 네, 앉아서 일단 앞바다리를 하시고 이제 기본적으로 징체는 짧게 잡으시는 게 좋아요. 너무 길게 잡으면 얘가 너무 무게가 앞으로 쏠려서 내가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소리를 낼 수 없으니까 짧게 잡아서 그 머리가 가운데에 올 수 있게 내가 타점을 꼭 응시하셔야 됩니다. 징을 치실 때 딴 데 보고 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징 소리에 타점을 징체로 얘를 할 때는 와서 꼭 확인하시고 징을 네, 이런 식으로 치시고 그 다음에는 뭐 다른 퍼포먼스를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칠 때는 꼭 가운데를 보시고 네, 이런 소리를 내시고 뭐 천천히 하실 때는 징 잡으실 때 징 거리가 움직이질 않아서 그냥 도천적으로 편안하게 잡으셔도 돼요.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박자를 하나, 둘, 셋에 하나에 치게 되면 보세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많이 징이 이제 흔들거리는데, 흔들거리는 징을 잡는 방법은 첫 번째는 줄을 잡고, 어쨌든 징에 어떠한 그 접착, 이렇게, 붙는 방법, 여러 가지 그 다른 물체가 닿지 않게 오직 징 소리만 내기 위해서 손으로다가 징, 이 끈을 살며시 잡으시고 가볍게. 네,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징채를 잡고 치시는 방법이 있고, 나중에는 뭐 징 거리가 조금 앞으로 숙여서, 네, 그러면 징이 좀 덜 흔들리는, 네, 이런 방법이, 네, 있습니다. 하시다 보면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하시는 방법이 제일 좋은데, 중요한 거는 징채를 짧게 잡으시고, 그 다음에 징 그 머리가 타점이 가운데 가셔야 되고, 그 또한 응시를 꼭 하셔야 돼요. 칠 때는 보고 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뭐 퍼포먼스는 자유롭게 하시다가 칠 때는 꼭, 네, 이런 식으로 꼭 치시는 거. 징. 그래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징 소리가, 네, 칠 때마다 소리가 다른 거는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기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얘를 칠 때 어디에 어떻게 내가 들어가는 힘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전달돼서 소리를 내서 징이 예쁜 소리를 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이 쳐보셔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징은 이렇게 치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징은 자연의 소리를 비유할 때 바람과 같다, 이렇게 자연의 비유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징은 바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연주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다른 악기로 가야 되겠죠? 징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북으로 가야 되니까 잠깐 옮겨 보겠습니다. 네, 좀 바쁘네요. 네. 자, 북도 이제 장구랑 똑같이 가죽과 나무로 만들어져 있는데, 얘는 바닥에 놓고 치면 소리 전달이 이 북 울림 소리가 적기 때문에 조금 힘드시더라도 왼발 복숭아뼈 있는 데다 척 올리시고,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왼발이 앞에 나와야 되겠죠. 그리고 내가 얘를 보고 치는 것처럼, 네, 둥 이렇게 치십니다.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옆에서, 네, 그래서 북은 둥, 뭐 아니면 둥, 이런 소리를 내곤 하는데, 북은 자연의 소리에서 구름, 하늘에 떠 있는 구름과 같다. 그래서 둥둥 떠다니는 구름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아니면 두둥을 갖다가 할 수도 있고, 이런 소리, 아니면 그래서 그냥 오른손으로 잡으시고 들어서 그 힘으로, 여기서 타점 가운데가 되겠죠. 그래서 하실 때 왼손도 같이 호흡을 하시는 방법. 네, 자, 북은 자연의 그 구름과 같다고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북소리도 되게 잘 치면 좋은 소리가 나서, 북소리가 이제 그 사람의 심장 소리하고 비슷해가지고 치면 더 사람이 흥분을 하게 돼요, 소리가. 북소리가 좋으면 더 좋겠죠. 이렇게 소리는 둥둥이라고 그 구음을 하시면 됩니다. 자, 북은 이렇게 자연의 소리로 구름이다, 이제 비유를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잠깐 일어나서 다시 그쪽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마지막으로 꽹과리. 자, 꽹과리를 들고 제가 가운데로 오겠습니다. 네, 다시 제 위치로 왔죠. 자, 꽹과리는 그 자연의 소리는 그 천둥, 번개, 막 이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연의 소리에서는 천둥하고 번개와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소리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꽹과리에 치는 방법은 일단 이렇게 잡으시고
편안하게 잡으시고, 이제 앞에 얘가 조금 이렇게 자유롭게 놀 수 있도록 편안하게 너무 꽉 잡으시면 이제 손목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꽹과리채랑 손목이랑 움직일 수 있는 방법, 이런 식으로 이제 하시면 되고, 문제는 꽹과리는 이제 왼손하고 오른손 있기는 한데, 왼손은 같은 방법으로 이제 마금새를 하시는 방법. 네.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꽹과리는 오른손으로 치시는 방법이 있는데, 이 꽹과리 잡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그 지역마다 좀 다르고 선생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잡으세요 이렇게는 그 말씀을 못 드리는 이유가 그런 데 있습니다. 근데 내가 나한테 맞는 방법으로 이제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왼손의 엄지손가락으로 꽹과리가 떨어지지 않게 잡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꽹과리 걸을 때는 이 두 번째 방법으로 꽹과리를 걸어서 나머지 남는 손가락은 마금새를 하는 거죠. 그래서 꽹과리가 왼손을 잡고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마금새를 하는구나. 같은 오른손하고 같이 호흡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꽹과리에서 정말 잘해야 되는 부분이 이 마금새입니다. 꽹과리에 칠 때 이 손이 어떻게 막아야 되는지, 네, 이런 방법. 그거는 처음에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어려워서 잘 못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일단은 오른손 잡으시고 왼손으로 걸고 내 손에 그 어떤 것도 꽹과리와 밀착이 되지 않게, 그래야 맑은 소리가 나기 때문에 마금새를 하기 전까지는. 그리고 이 오른손으로 꽹과리 치실 때는 이제 나갔다가 들어오는 힘에 의해서 치긴 하는데, 이 위치는 타점이라고 하는 위치는 마금새가 있는 이 부분에 타점이 갈 수 있게, 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하다 보면 자꾸 이제 마금새는 여기서 하는데 꽹과리는 여기서 치시는 분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마금새에 대한 그 생각을 좀 하셔서 치시는 방법. 네. 그래서 얘를 칠 때 그냥 그 마금새 없이 이제 그 소리를 내실 때 얘는 구음이 갱입니다. 갱. 얘를 나갔다 들어와서 그 위치에다 그냥 치시면 갱 소리가 납니다. 네. 오른손으로 나가서 꽹과리 채로 와서 그 부분에 가볍게. 소리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여기 그 가운데 말고 그 위로 올라가서 대각선으로 올라가서 손 위치에 맞게 거기가 그 위치에서 치시는 게 소리가 제일 예쁜 소리가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고기를 치시는 거예요. 근데 가운데를 쳐볼까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네, 소리가 전혀 다르죠? 또 맨 꼭대기를 쳐볼까요? 네. 그 제일 예쁜 소리가 나는 데는 여기 가운데, 중앙하고 맨 꼭대기 사이에 있는 그 가운데를 치시면 됩니다. 위치는 내 손 마금새가 있는 부분에서 이제 치시는 거고, 이제 한번 치실 때 그 구음은 갱이라고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갱. 꽹과리 위치는 내 심장하고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두시고, 네, 그 위치에서 이제 치시는 방법이 제일 자연스러운 방법이 되겠죠. 네, 그래서 꽹과리는 자연에서는 그 천둥 번개라고 비유를 했어요. 왜냐면 소리가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새를 다루시는 분들의 이제 그 이름이 뭐 상새라든가 부새라든가 중새 이렇게 나누어져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꽹과리를 이제 한 손으로 거의 연주를 하기 때문에 그 어느 정도의 그 순발력이라든가 아니면 섬세함이라든가 이런, 그다음에 그 리듬 이런 거, 그런 게 많이 이제 복합적으로 따라다니기 때문에 꽹과리는 참 치기 어려운 악기 중에 하나입니다. 얘는 꽹과리를 잘 치기 위한 방법은 내가 내 가슴 속에서 나오는 그런 마음으로, 감정으로 꽹과리를 치시면 도움이 많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꽹과리의 구음은 겐, 그다음에 뭐 지, 이런 식으로 지겐, 뭐 그 두 가지 가지고 연주를 많이, 처음에 기본은
기초를 그렇게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악기에 대해서 설명을 제가 다 드렸는데, 뭐, 오늘 좀 부족한 점이 있긴 하겠지만, 앞으로 이제 그 사물놀이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면서, 이제 소리를 다시 들으시고, 또, 아, 저 악기에서 내는 소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것도 좀 공부를 하시고, 이렇게 비대면이기는 하지만, 그리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셔서, 이제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또 저희가 장단을 가지고 그 악기에 대해서 한번 또 연주를 하시면서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시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